오늘처럼 내가 싫었던 날은 없다. 글배우 지음.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장. 나는 왜 맨날 상처받는 걸까? 내가 행복해지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미워질 때, 사람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든, 함께 어떤 시간을 보냈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추억할 수 있느냐와 별개로 한순간에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미움이란 감정은 참 무섭습니다. 웬만해서는 다시 좋은 감정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워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함께 있을 때도, 그리고 피하게 되고, 관계가 완전히 끝난 후에야 혹은 완전히 멀어진 뒤에야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그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돌아볼수록 찜찜하고 후회됩니다. 그런 마음이 불편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가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 상대라 피하고 안 보고 나니 시간이 지나도 피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아예 안 본다고 하면 나는 마음이 정말 편할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은 미운 감정 뒤에 사실은 아직 그 사람과 노력해 나갈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감정에만 치우쳐 오랫동안 함께 많은 시간을 쌓아온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서운한 게 없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서운한 게 있다면 상대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인가? 묻는다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해해줄 나에게 절대 서운함을 주지 않을 그런 없는 사람을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사람을 사귈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많은 날들에 당신이 당신을 스스로 외롭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려해 주었는데 오히려 관계가 멀어졌다면 배려란 내가 잘해주었다 생각하는 게 배려가 아닙니다. 상대가 원하는 걸,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나는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내가 노력하는 걸 모르겠다고 할 때 나는 이렇게 너를 위해 노력했는데 상대가 너는 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배려한 사람은 억울해지고 배려받은 사람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진정한 배려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너는 지금 어때? 무엇이 필요해? 내가 어떻게 하면 너한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지속할 수 있고 내가 희생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이런 노력에서 또 다른 상대방도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가 혼자 고민하지 않게 내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지 말해주는 것, 이것도 배려입니다. 배려란 상대를 고민에 빠뜨리지 않는 것, 상대를 오랫동안 혼자 힘들게 생각하게 하지 않는 것,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질문과 대답이 자주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 관계에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맞춰주면 맞춰주는 사람은 계속 상처받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참 이상하게 맞춰주는 사람보다 항상 더 서운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대우받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상대방의 대우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대가 노력한 건 생각하지 않고 미워만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이 나를 잘 만나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상대방이 의지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 내가 아무리 좋은 말, 내가 아무리 잦은 연락과 아무리 타당한 내 입장을 말해도 대화가 되지 않고 둘 다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밉다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나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나는 왜 안절부절 못하는 걸까? 또는 내가 더 무언가를 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내가 무언가를 더 못해서 이렇게 안 좋게 된 건가? 이런 생각들로 힘들어합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나도 완벽할 수 없고 상대도 완벽할 수 없고 두 사람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문제여서 나의 행동이 일방적으로 부족해서 나의 잘못으로 관계가 이렇게 된 것이기보다는 상대방이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나만큼 고민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자책은 구멍난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와 우정이 쌓이는 게 아니라 관계를 쌓기 위해 쏟은 시간만 의미 없이 빠져나가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의지가 있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잘 만나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한쪽이 의지가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나아지지 않는 반복되는 악순환입니다. 나는 잘해줬는데 상대방이 고마움을 몰라줄 때,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잘해주면 고마움을 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어렵습니다. 고마움을 모른다고 느껴질 때는 기존에 주던 것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주어서 내 마음이 힘들다면 차라리 안 주는 게 그 관계에서 낫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그때서야 그것이 소중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미워하는 것도 내 삶의 시간을 원치 않는데 쓰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주었는데 상대가 몰라주어 속상하다면 이제는 여러 생각을 하지 말고 우선 주던 것을 멈춰보세요. 그럼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주었을 때와 주지 않았을 때의 내 마음의 차이. 마음이 훨씬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둘째, 상대의 입장에서는 내가 주었을 때 자신의 시간과 주지 않았을 때의 자신의 시간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겨울에는 여름이 그립고 여름에는 겨울이 그리운 것처럼 겨울이 주는 선물과 여름이 주는 선물을 계속 받다 보면 그 고마움을 잊은 채 어느새 다른 계절을 바라며 살게 됩니다. 많은 생각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주고 있는 것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야 되는 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내뱉은지도 모른 채 습관처럼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랜 관계이고 호감이 가는 관계여도 지속적으로 안 좋은 단어로 표현하면 금세 무너지거나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는 체하고 얼마나 타인에 대해 쉽게 말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마 타인을 영원히 다 알 수도 없고 그러니 타인에 대한 말은 쉬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타인이 원해서 타인에게 조언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타인이 물은 게 아니라면 굳이 어설프게 잘 모르면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누굴 위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알아라고 아는 척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조심은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스스로 상대방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언어에 있어서 당신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도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의도와 다르게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면 오해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잘못일 것입니다. 기분이 상하거나 상처받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기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그런 의도로 전달되지 않는 언어를 썼어야 합니다.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돈이 많고 부자이고 옷을 잘 입고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은 사람을 아름답게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걸로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아름다운 마음이 들게 하는 건 그 사람이 내게 해주는 예쁜 말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말과 표정.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나 표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하루 종일 기분 좋게 하는 건 상대방의 말과 표정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말과 표정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표정으로 인해 나까지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나 표정이 밝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더 자주 보고 싶어집니다. 물론 외적인 모습을 가꾸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가꾸어야 되는 건 외적인 것보다 훨씬 더 관계에서 중요한 말과 표정입니다. 내 말과 표정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필요한 이유. 기대를 내려놓아야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지만 함께 살아가기 이전에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시간과 생각, 생활이 존중될 수 있는 그 거리는 더욱 오래 함께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 거리를 무너뜨리는 건 늘 기대입니다. 상대가 나와 친하니 그 거리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에 상대를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틀렸다, 나쁘다 판단합니다. 내 기준에서는 상대가 틀렸겠지만 상대의 기준에서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채 풀지 못한 오해와 다툼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관계든 지치고 안 좋은 감정도 쌓여갑니다. 오해와 다툼을 줄이는 방법은 거리를 두고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은 그 자체로 두세요. 모두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공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부딪히는 부분을 맞춰 나가는 게 좋습니다. 진심을 주되 거리도 줘야 합니다. 각자가 더 존중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리.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말은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말은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마음 전체를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대란 정확히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거라는 생각입니다. 작은 것이든 무엇이든 내가 바라는 것을 해줄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지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신경이 그 사람에게 가 있어 그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듭니다. 그런 생각은 내려놓고 마음은 계속 주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안 해주면 나도 아무것도 주기 싫다면 억지로 주지 마세요. 내 마음이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걸 해주지 않아도 주고 싶다면 주세요. 내 마음이 그래야 행복합니다. 대신 이 과정 속에서 기대를 내려놓아야 나도 마음이 편하고 상대도 편합니다.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갑자기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또 불행해집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지 않으면 됩니다. 주면서 상대도 나와 똑같이 해주길 바라는 건 내 욕심입니다. 진심으로 주어야 합니다. 진심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는 것 하나. 그럼 계속 주어야 하는지 나만 주어야 하는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말이 나오지 않게 내가 받지 않아도 될 만큼만 주세요. 예를 들어 생일 축하한다 라고 메시지를 보낼 건데 나만 보내고 상대방은 나한테 축하해주지 않아 서운할 것 같으면 보내지 마세요. 그럼 나는 상대에게 많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자주 줄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도. 사람 마음이 감동하고 움직이는 건 꼭 큰 무언가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나에게 변함없는 모습이거나 상대가 작은 것이어도 나를 챙겨줄 때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작은 것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오래될수록 받지 않아도 줄 수 있는 크기가 늘어나겠지요. 이렇게 관계를 이어나가면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릅니다. 자주 다를 겁니다.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맞춰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친구든 연인이든 오랫동안 그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
나이가 든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피해주진 않을까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마음이 연약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생각의 범위가 넓어 나만 생각하지 않고 타인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일수록 배려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되고 자신도 상처를 받으며 타인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성숙해지며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직장이든 식당이든 인간관계가 있는 어디든 나이가 있지만 전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개 자신보다 낮은 사람한테는 강해지려 하고 자신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한없이 약해집니다. 어른의 의미를 권력과 권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의 의미는 배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어른이 더 많이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아끼고 조심히 다룰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높은 값의 물건일수록 귀하게 조심히 다룹니다. 주위에 내 마음을 조심히 다루지 않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며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 대처하는 방법은 3가지가 좋습니다. 첫째, 무시하는 것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아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 장기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숙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존경받지 못하고 아이 대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미성숙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상처받지 마세요. 왜냐면 자신밖에 모르는 아주 어린 아이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내 의견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있을 때 꼭 있어야 했지만 놓쳤던 이야기를 적어두었다가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이이기에 잘 모릅니다. 타인의 마음까지. 그래서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이고 내 의견이 어떻다는 걸. 그럼 그 사람도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조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계속 좋게만 대하면 그 어린아이는 타인의 마음까지는 생각하지 않기에 내 마음을 잘 모르고 나의 거리에 들어와 계속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어린아이가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나를 어른이라 생각할 수 있게 어른처럼 행동하며 나의 실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보다 어른이라 인식이 들면 어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자신보다 약하면 괴롭히고 강하다 느끼면 꼼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게 실력을 기르고 어른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 다양한 일, 다양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디에 속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극히 일부입니다. 그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어떤 직업이냐가 아니라 같이 있으면 어른으로 느껴지는 사람인지 성숙하지 못한 아이로 느껴지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특징.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편하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보이지 않게 많은 것을 양보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처음에 잘 대해주는 것을 고맙다고 느끼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놓치는 건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 사람의 양보의 마음입니다. 너무 편안하기에 이 사람과 있으면 원래 그래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부부든 연인이든 친구든 동료이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이미 많은 것을 양보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오늘이라도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양보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그동안 애쓴 마음이 특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게 된 그 사람의 하루가 특별해질 겁니다. 내 짜증을 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짜증을 내도 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나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짜증을 내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이고를 떠나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장 그동안의 일을 사과해 보세요. 그리고 존중해 주세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받아주는 거야. 고마운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은 더 이상 그만하고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니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한번 상처가 나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몇 번의 짜증의 말을 내뱉었는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하기 습관. 인간관계에서는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르치는 말투입니다. 상대가 상황이 좋지 않든 힘들어하든 내가 정말 정답을 알고 있어도 상대가 배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말투는 오히려 상대에게 반감을 주고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너는 이러니 이러는 게 낫다. 너는 왜 그렇게 하냐. 그건 틀렸다. 그렇게 하지 마라 등등은 그냥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전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친구 관계에서 가르치려 드는 말투는 한순간 상대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의문문이나 제안이나 예시를 들어 말한다면 상대도 성인이기에 충분히 고마워하고 이해합니다.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상대에게 기분 나쁜 마음이 생기면 보통 참다가 감당하기 어려워 말합니다. 나는 이런 게 기분이 나빠.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말이 별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이 말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려는 행동이 아니었는데 내가 기분이 나빴다고 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라는 반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 대화가 지속될수록 기분이 상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알아주길 바라고 상대방은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반감이 생기고 이해의 폭이 좁아지거나 기분 나빠하는 상대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로 대화가 안 되면 우리는 과거의 일을 꺼냅니다. 과거에 너는 이랬잖아 부터 그럼 과거에 네가 이랬는데 내가 이해하고 넘어간 건? 등등. 어쨌든 그럼 처음 자신이 기분 나쁜 걸 얘기한 사람은 이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나의 상한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쁜 걸 상대가 고쳐주길 바란다면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1. 안 좋은 얘기 앞에는 꼭 좋은 얘기를 먼저 꺼낸다. 2. 의문문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누구야 나는 네가 이렇게 할 때가 참 좋은 것 같고 고마워. 근데 내가 이런 것에 마음이 좀 예민한 건지 마음이 상했던 일, 마음이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음부턴 이렇게 하는 걸 마음이 상했던 일 조금 안 해줄 수 있겠어? 의문문은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고 나는 상대의 의도를 따르겠다는 말이지만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았다 생각하고 99%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 나는 계속 그럴 건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대화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상대는 앞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에게 힘들게 했던 행동을 10번 했다면 이제 7번만 할 것입니다.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상대 딴에는 이게 분명 애쓰며 노력한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면, 귀하게 여긴다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면 10번 중 그 행동을 한 7번이 아닌 안 하려고 애쓴 3번을 바라봐주고 고맙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더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3번이 4번 되고 4번이 5번 되면서 차츰 서로에게 맞게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많이 지나 또 변화가 없다면 화를 내거나 싸우지 말고 조심스럽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는 다시 조금씩 신경 쓰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말하려는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되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를 쉽게 생각하는 말투입니다. 상대를 쉽게 생각하는 말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말과 그 사람이 고민하고 심각하게 말하는 걸 별것 아닌 듯 쉽게 하는 말. 상대방에 대한 무시는 장난이어서 해도 되고 장난이 아니면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면 상처받듯 상대방도 똑같이 상처받습니다. 상대방이 오랫동안 준비했거나 상대방에게는 중요한 일을 아무것도 아닌 듯 내 생각은 옳다는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 기분은 당연히 상합니다. 셋째, 상대의 좋은 일에 대하여 장난이든 아니든 비꼬거나 달갑지 않은 표정을 보이는 것입니다. 표정은 어떤 언어보다 강력한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좋은 일이 생겼다면 그 사람의 노력으로 생긴 것인데 나는 그러지 못한다고 말이나 표정을 좋지 않게 하여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친구이길 바라면서 나는 적으로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하고 싶다면 차라리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하세요. 괜히 옆 사람을 피해주면서 하는 건 나의 모자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몸에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에 생긴 말의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더 미워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는 습관을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조심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만큼 노력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상대가 나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는지 실질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상대가 나에게 조금 실수하거나 부족해도 나를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 자체가 느껴지면 많은 것이 용서가 되고 내가 오히려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에게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작은 실수든 용납하기 어렵고 이해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알면 참 쉬울 텐데.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얼마만큼 노력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아주 당연하고 사소한 걸 부탁해 보는 것입니다. 큰 부탁은 누구나 부담스럽고 거절할 수 있기에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상대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부탁을 신경 쓰고 최대한 잘 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보이면 상대는 당신을 위해 지금 관계에서 노력하며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고 사소한 부탁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면 물론 상대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는 이 관계에서 노력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의 마음과 노력을 안다면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걸 이해하게 되거나 더 많은 것을 용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에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상대도 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